자,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 76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백범의 의미 저는 죄송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백성의 백과 범부의 범을 합친 거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일찌감치 미리 시대를 내다보시고 문화강성대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BTX와 오징어 게임을 내다보신 분이죠. 이게 어떻게 진정한 천재들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구 선생도 그렇고 정말 몇십 년 앞을 내다보시나 봐요. 예. 아무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죠. 네. 댓글이 안 달리죠? 아무튼 뭐 대한민국 문화 강국으로서 문화의 힘을 가지기를 유일하게 원했고 이 문화의 힘을 통해서 자신도 행복하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백범일지에 쓰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충격이었던 게 딴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누구라도 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구나. 그래서 내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야겠어라는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가지고 싶은 게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백범일지를 들었을 때는 이분은 몽상가였나? 정치인이 아니라 몽상가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야 이게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 이해를 못 한다니까. 가장 민족주의자였고 그렇죠. 남북의 통일과 우리 한민족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혼자 헌신하셨던 김구 선생이 기득권자 그러니까 뭐 이승만의 사주가 있었다는 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는데 기득권의 또는 친일파들의 하수인인 하수인에게 테러를 당하셔서 돌아가신 게 그래서 76주년입니다. 근데 진짜 2025년 오늘에서야 그 김구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이번에 뽑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김구 선생님에게 영면하신 김구 선생님한테 오늘의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음을 자랑스럽게 고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넘어가고 싶었고요. 자, 그 위에 본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단신들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 상임위원장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법사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사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일단 박병계는 피했잖아요. 누가 한들. 그래도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믿어도 되는지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애초에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법조문에 매우 밝으신 분이고 원래 이제 의정 활동 하실 때에도 그때도 윤석열 데려다 놓고 특검팀한테 다스 누구 거냐? 이게 그 당시에 다스 누구 거냐라고 윤석열한테 직접 질문하신 짤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윤석열 그때 그 질문 받고 곤란해할 때 바로 옆에 조은석 특검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페이지들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인연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사이던 시절에 사진들 보면은 조은석 특검이 옆에 있는 계속 있는 사진들이 있죠. 진짜 특이해. 그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조은석 특검이 나이는 어리지만 기수는 선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이춘석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실 만큼 이 국정에 대한 부분이 매우 밝고요.
계속해서 이제 임기 내내 법사위에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이 이제 원칙적이고 좀 강성이 아니다라는 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투쟁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제 내부 그 의원수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봤을 때 정청래 의원은 진짜로 내란을 정리해야 되고 막 이런 면에서 시원시원하게 투쟁을 했어야 했던 분인 거고 혹시라도 이분이 투쟁성이 부족하다고 치면 이 법사위 간사의 김용민 의원을 내정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이 거기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 박범계를 피한 것만으로도 법사위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의원들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간사를 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법사위원장에서 김용민 의원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꼭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례가 그렇다고 하니 무리하지 않는 거죠. 뭐 내년에 이제 하반기 국회 때 상임위를 다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법사위를 저쪽에 넘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일 다 끝내버리면 되고요. 법안 처리 다 해버리면 되잖아. 다 끝내버려야 돼, 빨리빨리. 그리고 이번 법사위원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내란 정당 해산이에요. 네. 그렇죠. 위원정당 해산시키는 게 이번 법사위원장이 1년 동안 해줄 일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줄 테니까 그거 하나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줄 리도 없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죽어도 못 줘가 법사위원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 협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왜냐면 쟤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 다수결로 또 가야 되거든요. 법사위원장 놓고 표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협친이 나발이니 얘들이 청문회 때 보여준 거 보면 이거 협치될 것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압박해야죠, 우리가 이제. 네. 네.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법원 2부,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입니다. 대법원 2부가 최서원이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최순실이 저수지 찾는다고 독일도 가고 해외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10조 원 이상의 은닉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무부에 확인해 봅시다. 독일 정부가 우리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갖고 압류한 독일 내에 최순실 관련된 은행 계좌를 비롯한 금융자산이 10조 원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돌려주세요, 넘겨주세요라고 자료를 안 받았을 뿐이지,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새로운 법무장관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조희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류의 판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다음 날인 5일 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대법원 확정을 2부가 했죠. 또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북 사건 이거 자체를 유죄로 정리하기 위한 밑밥을 깐 겁니다. 그렇죠. 네, 대북 송금 사업 자체를. 근데 지금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권성동이 또 40억 받아 처먹은 얘기, 받진 않았죠. 제안한 얘기. 40억 주면 내가 해결해 줄게.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리할 거 많잖아. 이거 했던 게 자기 육성으로 지금 자기 육성 파일까지 공개가 되는데 이 새끼들이 또 허위 사실이라고 지 목소리 들었는데 고소고발을 하고 있더라고.
아니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건데 왜 그러니까. 뭐가 허위라는 또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예. 아니, 예. 지가 요구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허위를 해서 그러니까 무고를 하나 추가한 셈이죠. 야. 거기다가. 원래 그래서 그렇게 해요. 실제적인 자백을 한 거고요. 아직도 판사들은 정신 못 차렸고 여의자는 아직까지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격을 위해서 계속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네. 내용을 알고 보면 이게 원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조작질을 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갑자기 이걸로 바꿔갖고 공작질을 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날린다, 정치 생명을 끊는다는 얘기를 김성태부터 검찰, 언론 그리고 대법원에 지가 올라오기만 하면 내가 해결할게 이 소리 했던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대는 반드시 내란 공범으로 내란 특검에서 지금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직위원도 내란 특검으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전부 다 이거 자체를 내란 특검에 한꺼번에 연루시켜가지고 합동 조사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간염수계 주진우에 대해서 군대에 입대를 시켜야 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위원회를 만든다죠. 네. 그런데 재입대라는 표현을 쓰자 네티즌들이 아니 입대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재입대냐. 그냥 입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남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온 유경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서 간염과 관련해가지고 급성 간염으로 5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가 그리고 경험담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 정도 급이면은 연예인들 병역 기피 혐의로 처벌받은 연예인들만 억울하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사인은 있다고 2번이나 합니다. 갔는데 그것도 3년씩 6년을 갔는데 어디서 지가 빠져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의혹 제기가 병역 그때는 1차 때는 안 나오고 5개월 만에 또 간염 판정받은 거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28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은 기록만 내놓으라니까요. 근데 치료받은 병원이 네. 아산병원이래요. 그러면 아산병원에 치료받은 리스트 그거를 빼오면 되잖아. 그렇죠. 결국 내가 보기엔 이 주진우한테 병역 간염으로 해서 병역을 못 받는다라는 진단서를 써준 게 아산병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원을 특정해서 얘기한 사람 난 처음 봤거든요.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아산병원이 이상해. 이게 뭐 검찰 집안에 경고롭네요. 아주 경고롭게도 계속 엮이잖아요. 김건희도 그렇지만 캄보디아 그 아이 그 수술도 그렇고 뭔 일만 생기면 다 아산병원이랑 연루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아산병원을 진짜 한번 털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의견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아산병원 압수수색하라고 특정해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산병원이 사실상의 국회의원이나 검찰 쪽에 있는 애들의 병역 브로커였어요. 병역 브로커에 협조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32년째 치료 중이면 아산병원 무능한 거 아닙니까? 예. 아직 안 고쳐졌다는 거잖아. 그러네. 야, 무슨 간염 하나를 32년째 못 치료를 잡고 있어. 해주고. 아주 그냥. 에이. 조국 씨는 강유정 대변인 있잖아요. 그분도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했어요. 이제 자기 아는 검사 하나가 주진우를 똘망이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술 먹고 그랬다. 근데 그 양반이 해병대 출신이라서 주진우가 군 면제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래서 맨날 술자리 가서 수발질 하는 게 그때 주진우였는데 그런 주진우가 간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놀랬다, 의아스럽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한둘이냐고 주진우 겪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조금 어둠의 조사단들 품면요
주진우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 그때 전화했던 기자들 말고 어떤 기자들이랑 친한지. 왜냐면 검사하고 기자들이 다 그런 커넥션들이 웬만하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은 여자 기자들도 그 주진우 기자한테 잘못 전화한 그 여기자도 그게 되게 특이한 게 아니라 여자 기자들은 검찰청 출입하면서부터 그냥 한 검사 한 명을 잡아가지고 친하게 일단 본인의 취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한대요. 아, 한동훈하고 그 눈빛 교환하던 그 기자도 그 비슷한 거죠? 네, 그렇게 한대요. 아니, 그 기자는 저기 부산 연수원에도 이렇게 내려갔었고, 아무튼 그렇고 통영도 했었고, 그다음에 조선일보도 갔잖아. 에헤이.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윤석열도 전용기 타고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여기자 둘을 불러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네. 하여튼 묘해. 이 바닥은 묘해. 네. 여기까지만 하죠. 입이 더럽습니다. 네. 네. 너는 꼭 군대 가, 이씨. 자, 저희가 사실 군 인사도 그렇고 경찰 인사도 그렇고 검찰 인사도 그렇고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그 국가기관들의 인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연루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구속 시켜가지고 이제 형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경찰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요. 엠바고가 안 풀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리 그 정보를 좀 입수를 했습니다. 뉴스에 없는데? 네, 뉴스에 없습니다.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김학관 현 충북경찰청장이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임 서울경찰청장에 박성주 현 광주경찰청장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경찰청장 후보자 현재 차관 그 김학관 그 청장 후보자는 주변에 있는 청장 후보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67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들어오고 나서 경찰 인사가 개판이 됐어요. 특히 고위직 인사들. 많이 개판됐죠. 경무관 이상들 되는 고위직 인사들이 어떤 놈들 보면 1년에 2번 승진해가지고 6개월마다 승진해갖고 2번 만에 올라가서 경찰서장 달고 이런 서울경찰서장 되고 막 이런 꼴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4명의 경무관급 이제 사람들이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뽑혀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배제한 현 차관 김학관 차관이 이 자리에 올랐다는 건 인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내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니들이 지금 있는 이 핵심적인 윤세력들, 낙하사들 정리해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3개월 안에 윤석열 낙하산들이 청산되지 않으면 이 인사는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인사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이 기회에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박성주 광주경찰서장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광주경찰청장. 청장이. 자, 이분의 특징을 말하자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은석 특검과 동기죠. 같은 광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저랑 같이 거참. 저랑 같이 제가 깔아준 통학로를 통해 갖고 학교를 같이 다녔던, 물론 저를 모르시겠지만 나 이쯤 되면 네. 조은석 특검한테 이런 분이 있대요라고 알려주고 싶네요. 일러주고 싶지. 예, 네. 알려주고 싶네요. 아무튼 광주 출신의 파격적인 인사가 채용이 됐고 저랑 동문이라는 거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고.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지금 잘못돼 있는 이제 그동안 서울경찰청에서 했던 가장 그 부끄러운 짓거리가 윤석열 지켜주기 위해서 700명씩 기동대동을 하고 야간이고 밤이고 성렬이 나가면 성렬이 따라가고 건이 나가면 건이 따라가고 심지어 가짜 출근차까지 따라다녔던 이 굴욕적인 역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 YTN, JTBC, MBN, 채널A, TV조선 등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여 개 주요 언론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2차로 이제 나머지 언론사 사장들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용산 관저가 청와대보다 이제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에 나눈 거라고 합니다. 뭐 또 등급을 나눴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거나 취임한 지 24일 차에 굉장히 빠르게 언론 대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언론 개혁에 대한 사전 공지를 좀 주실지 경고지 일종의 경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이 곤란할 거예요. 매우 실망이 크네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언론으로 바로 선다고 하면 니들한테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기회를 좀 줘보려고 한다라는 얘기일지 아무튼 오늘 만남이 지나고 나서 내일부터 사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쟁을 선언할지 아니면 일종의 휴전을 선언하고 최소한 중립적인 기계적 중립적인 위치로 돌아갈지 봐야 됩니다. 원래 언론이 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갖고 새 정부 생기면 1년 동안 안 씹거든요. 이거는 어떤 민주정부, 보수정부를 가리지 않고 있어 왔었던 일종의 관행 같은 거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언론은 시작하자마자 씹어요. 이게 뭐냐면 겁을 먹어서 그런 거거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 존재감 내지는 언론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정부의 언론 개혁에 휩쓸려 갈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겪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나 물지 마. 물면 내가 먼저 물어버릴 거야. 이러고 짖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더러운 개가 목욕시키려 그러면 입질하는 지랄하면서 거야? 안 하려고 입질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지.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이 지난 3주 동안 그렇게 입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는 거의 취임 때 20% 이상으로 뛰었어요. 지금 70%에 육박하고 있을 만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62%에서 64% 수준인데 갤럽입니다, 이거는. 네, 이건 갤럽이 62가 네. 나온 거예요. 64. 64가 나온 게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니네들이 물고 빠는 49% 지지율에서 이미 얼마가 오른 거야? 25%가 오른 거 아니, 근데 아니에요? 입직들에 의하면 윤석열이 15%구나? 윤석열이 60%여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직 내에서 60%가 넘나 보죠. 그러니까 네, 40% 인 거 어디 이거는 갔어? 단순하게 정보에 대한 기대감의 차원이 아니고 지난 3주 동안 효용성을 느꼈던 국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지지가 아무리 보수 편향 편집을 해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언론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정을 약속하고 정상적인 보도 행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 아니요, 맞아, 안 아니요. 됩니다. 아유, 네.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맞아요. 기레기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언론으로 돌아올 거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사실 안 들어주세요. 돼. 안 돼. 우리 진짜 그거는 몇 번 속았잖아. 아유, 안 돼. 몇 년을 속았어요. 몇 년을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제 그만큼 맞았으면 정신 차릴 때도 됐어. 아직도 언론이 자정?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린 더 쳐맞아야 돼. 우리가 더 쳐맞아야 돼. 네. 그래서 오늘 만남 이후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길 기대합니다. 예? 안 생기. 안 생긴다니까요. 좀 쳐맞아야겠네. 안 생기면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앞서서 피바람을 일으켜줘야죠. 아니, 정부 네. 지원금 같은 걸 이제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언론에 지는 지원금을 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네, 댓글 보세요. 댓글 보니까 네. 기대를 가지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네.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기대를 가지시거나 개가 저쪽으로 똥을 오가는 끊지. 깔끔하게 털어내기 전에
마지막 따끔한 경고를 오늘 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은 사실 되게 지성인이시다. 그냥 세무조사가 답이라고. 너무 점잖은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네. 왜냐면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구속 사유가 나와요, 또. 헤쳐먹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문희정 에피타이저 정리하도록 하고요. 진짜 여러분 반응 없으시고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면 없어질 수 있다는 점 저도 여러분한테 준엄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쁜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아니요. 좋은 그냥 코너라고. 없어져도 괜찮아요. 저렇게 일을 안 하려고.